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컨벤션이나 또 이런 마이스 산업들, 호텔 뭐 산업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동기라고 그럴까, 시점이라고 그럴까,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19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된과 동시에 각종 이제 그 회의들이, 구축된 회의들이, 국제적인 회의들이 이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텔 산업이 굴뚝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그 기간 산업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컨벤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올림픽을 잘 행사를 치렀고, 월드컵도 잘 행사를 치렀고, 그래서 아마 그 여파로 그 호텔과 컨벤션에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때 우리나라 이 컨벤션 산업에 혹시 이제 현황이라고 그럴까, 또 문제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또 전망은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컨벤션의 세계적인 컨벤션들이 거의 다 정부 주도하에서 행사가 유치되고 있는데, 컨벤션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이나 그다음에 전시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독일 같은 데는 거의 다 민간인들이 유치를 해가지고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에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빌 고인가요? 네. 고가 주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 화이트 하우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일고가 그래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산업으로 이제 1년 동안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주정부나 각 시도에서 당장 가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점이 뭐냐, 컨벤션 관광가 또는 호텔 산업과 더불어 가지고, 그래서 각 시도에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갖고 온 그 안건들, 무슨 뭐 제안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그 백악관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해서 그것이 미국의 어떤 관광산업과 컨벤션 산업이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기폭점이 되었죠. 컨벤션 센터가 있으면은, 센터라는 건 사실 그게 하드웨어인데,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부르기는 기간 기초적인 건데, 운영은 이게 다른 데서 하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 같은 건 다 또 다른 부에서 하고, 이게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운영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쪽도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거기에 같이 인볼브가 돼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참여해서 건물의 평지가 몇 평짜리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서야 되고, 근데 그런 것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그런 교통 정리를 제가 볼 때는 화이트하우스 컨퍼런스처럼 블루하우스 컨퍼런스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컨벤션 산업 많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외에 또 다른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될 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컨벤션 센터가 이제 많이들 들어섰는데, 제가 볼 때는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증축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거나 좀 잘 관리해가지고 유치를 많이 해서, 보통 컨벤션 센터, 호텔은 65% 이상이 차야지 이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컨벤션은 55%는 차야 되거든요. 이런 가동률이. 근데 현재 보면 20 내지 3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혹자는 스페이스가 적어가지고 유치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겠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벤션 전문 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부나 또는 민간 단체에서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인력을 더 개발해야 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일즈를 강화해야 되거든요. 2003년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 되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그 자격증을 제가 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CMP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CMP가 이제 원래 Certified Meeting Professional이라는 건데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공인 컨벤션 기획사. 그런데 원래는 전문가. P가 이제 전문가, 네, 그죠? 그렇죠. 예, 프로페셔널이니까. 근데 한국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에도 이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한국도 이 CMP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CIC라고 있습니다. 컨벤션 인더스트리 카운슬이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 기구 뭐 이렇게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관공사에서 그런 역할을 정부나 네. 준 정부에서 그렇죠. 관광에서 예, 예. 문화 제공하고 예, 그렇죠. 2002년도쯤에 시카고에 있을 적에 한국에서 한 20명의 그 컨벤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PCO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미국 사람인 이제 그 CBB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PCO가 뭐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 컨벤션, 뭐 오거나이제이션, 뭐 어떤 사람 오거나이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PCO라는 게 원래 사실은 유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네. 보통 무슨 컨그레스 그러면은 그 기구의 본부가 유럽에 두는 거고, 컨퍼런스 그러면 그 기업의 본부가 이제 미국 쪽에 두고 있는 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라는 것도 미팅 인센티브, 그다음에 컨벤션, 그다음에 익스비션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런 용어가 사실 미팅이라는 한 큰 단어 아래 15개의 캐테고리가 들어갑니다. 예, 거기에 이제 컨벤션, 컨그레스, 컨퍼런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세미나, 포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으로 굳이 바꾼다면은 CIEF, 예, 컨벤션, 인센티브, 익스비션, 그 다음에 또 하나 E가 또 들어갑니다. 이벤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F는 페스티벌. 예, 마이스라는 게 이제 잘못 들리면 쥐잡는 국제산업처럼 들리니까 저도 이제 옆에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정체불명이 사실 반정체불명이죠. 우리가 한국형 어떤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려면 CF로 해서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문화, 그 축제 같은 거를 컨벤션 행사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무슨 행사에서 갔더니 거기는 공항에서부터 컨벤션 도착지까지 버스 안에서 이 YWC 아주머니들이 일본 아주머니 봉사로 나가지고 간단하게 뭐 했냐면 가나다라 그거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걸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추 한 45분 내지 1시간 동안 그 사람들 다 이게 일본의 무슨 뭐 가라카나 히라카나 그 기본 용어 우리나라 보면 가나다라를 점으로 해가지고 쉽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점을 읽는 거 이해하는 거 쉬우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일본 문화를 세뇌 교육 시키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그냥 웰컴 투 코리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그 잘 이해한 사람은 선물 주고. 근데 그런 것도 해서 축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한국형 컨벤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CIEF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는 또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금 보통 기업체도 이제 다국적 기업체이기 때문에 보통 행사만 3,000명, 4,000명 행사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나 세계 지금 컨벤션 앞으로의 주 이슈하고. 예, 지금 현재 경제가 2008년부터 이제 슬슬 하강세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미국은 조금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턴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기네들도 돈을 조금 더 투자해야지 더 많은 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럭셔리 미팅이 다시 이렇게 럭셔리 미팅이라면 아주 뭐 호화 우리가 말하는 호화는 아니고 하지만 아주 그 어떻든 조금 고품격이고 고품격 그렇죠. 좀 비싼.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그 리조트 같은 데서도 많이 컨퍼런스가 열리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이 기대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치고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데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도 조금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럭셔리 미팅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다 하고 있고
기술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버추얼 미팅, 그러니까는 화상 미팅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상 미팅이 일어나면 그만큼 컨벤션 업계 자체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렇게 오프 라인에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렇게 자꾸 모여줘야 이게 아까 말한 멀티플라이 에펙트, 승수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데 앉아서만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미팅도 현재 하나 많이 이제 물론 네거티브 효과는 누리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미팅이 지금 엮어 나가는 것도 좀 있고. 인터넷 네, 개발로. 예. 미디어의 발달하면서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죠. 예. 서로 데이터를 금방금방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미팅의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기구 안에서도 이제는 국제회의 이 산업을 별도로 할 만큼 이제 커졌다. 옛날에 컨벤션 산업이 호텔 쪽이냐 아니면 뭐 관광 쪽이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따로 독립해서 미팅 산업이 따로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 인더스트리 카운슬 CIC에서 이제 용어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리포트 그린 미팅 리포트가 2004년에 나왔고 이미 그다음에 에코노미컬 임팩이 또 2009년 자료를 가지고 2011년에 또 나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서 거기서는 어디서 행사가 많이 열린다 그런 건 안 따집니다. 그건 안 따지고 실적으로 몇 명이 왔고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니고 몇 명 그 사람들이 창출해내는 경제적인 효과, 파급 효과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하죠. 그러니까 디즈니월드도 그렇고 또 라스베가스도 옛날에는 카지노만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한 리조트 개념으로 또 엔터테인먼트도 가미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연계가 CIEF의 이벤트, 페스티벌이 결국은 그것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줘서 컨벤션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허영희 교수님, 앞으로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 기대할게요.